네, 10년 전에 이 통일행사를 참가했다는 그 단순 참가의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여기에 서 있는 이 4명의 청년들이 기소가 되어서 오늘 11시에 이제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2021년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던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공부했습니다. 배우고 나니 우리 남과 북은 이미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약속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평화통일행사에 참가하였고 10년 전에 6.15 학생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지금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3차례나 남북 두 정상이 만나 다시금 평화통일을 약속할 지금 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적폐 검사들, 공안 검사들의 실적 쌓기에 저희가 피해자로 제물로 받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 공소장들을 보면 저희 통일과 관련된 활동과 더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이적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투쟁과 304명의 국민이 물속에 가라앉아 목숨을 잃어가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집회에 함께한 것마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런 범죄 사실에 포함해 놓는 이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국가보안법이 정말 살아있구나, 아직 사문화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조사를 처음 받던 때가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저는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나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름 몇 명만 좀 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건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도 당시 활동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만드는데 실마리를 나한테서 뽑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검찰이 적폐 세력과 빌붙어서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게 이런 바로 공안 탄압인데 이제 공수처도 설치가 됐는데 이런 공안 탄압을 아직까지도 진행하는 이런 검찰들도 언젠가 반드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서 역사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부터 출발한 법입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의 강제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되찾고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치안을 방해한다며 잡아가뒀던 법입니다. 이 법이 해방이 된 후에 국가보안법으로 변신해 민주주의를 위해 처절하게 싸운 수많은 민주운동가들을 잡아가두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김근태 전 의원과 6월 항쟁의 계기가 됐던 박종철 열사들 모두 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자 희생자들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권과 권력에 대한 비판들을 모두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저희처럼 조금만 사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는 곳은 단순 재판장이 아닌 진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투쟁의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무죄 판결 받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당당한 청년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